네, 좀 쉬다 오셨죠? 자, 1강 권리변동, 2강 법률 행위의 의의에 대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집 6페이지 보세요. 딱 3문제만 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들인데, 자, 1번.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저당권의 설정이니까 요거는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이게 다 어디서 왔냐면 설정 승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전 승계가 아니라 설정 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짝지어진 거니까 바로 답이 1번이네요. 자, 2번.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소유권의 포기. 자, 3번.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맞고. 4번. 무주물의 선점은 원시 취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억지로 딸딸 안 해도 된다고요. 5번.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대 배치구는 의사의 통지. 요거는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2번.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1번. 건물 신축한 것은 원시 취득에 해당하죠. 맞고요. 2번. 갑이 을 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 자, 저당 잡았대요. 그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설정 승계 맞죠?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했대요. 그러면 이건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 아니라 작용의 변경이죠. 그러니까 답이 요거는 3번입니다. 자, 4번.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요거는 뭐예요?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매각됐다니까 이건 경매가 됐다는 거네요. 그래서 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돼? 을에게 이전이 된 거죠. 그럼 권리가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소멸되고 권리가 을에게로 갔죠. 요건 갑 입장에서 보면 권리가 소멸한 건데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상대적 소멸이죠. 건물이 만약에 물리적으로 멸실됐으면 절대적 소멸인데 요거는 요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이 되고 요 갑만 소유권을 잃게 되니까 요건 상대적 소멸입니다. 자, 5번.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권리의 이전적 승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등기법에 가서 배우겠지만 상속이 되잖아요. 어떤 부동산 같은 것이 상속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당권도 상속이 되거든요. 그때는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게 돼요. 이게.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3번. 준법률 행위인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요 3번 있죠, 3번. 채무 이행의 최고만 뭐예요? 이게 준법률 행위 중에 의사의 표시죠. 나머지 4개는 다 뭐다? 요거 우리가 뭐 취소, 추인, 해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런 것들은 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냥 이거 단순하게 지금 여기 나오는 세 문제는 단순하게 암기를 잘하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게 지금 첫 번째 시간이라서 뭐 추인이라던가 해지, 취소가 되게 낯설게 느껴지죠. 끝까지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암기가 된 상태예요. 이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다 이게 암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못 풀었다 하더라도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볼게요. 자, 법률 행위의 의의인데 1번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의무 부담 행위는 그 뒤에 나머지 의무를 실행해야 될 게 나오죠. 그러면 무슨 계약이라던가 예약 그런 말이 붙으면 의무 부담 행위예요. 그러니까 교환은 요거 뒤에 교환 계약,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재매매 예약이라고 붙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주택 분양 계약이니까 얘네들 다 의무 부담 행위죠. 근데 요 채권의 양도는 요거는 처분 행위입니다. 처분 행위.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에 2번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1번 교환 계약 요거 채권행위죠. 채권행위 그죠? 그 다음에 계약 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입니다. 요거 틀린 거 찾으니까 답이
2번이네요. 3번. 지상권 설정, 무슨 어떤 권리의 설정 행위는 다 처분행위라 그랬죠. 처분행위. 이전 설정행위 이런 거 다 처분행위입니다. 임대차는 유상행위에 들어가고 증여는 무상행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끝까지 보고 나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자 3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요 문제가 32회 문제인데 요 문제는 거의 다 틀렸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요거 있죠. 요거 재단 법인의 설립행위가 요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게 상대방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요. 요게 답이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 정도만 그냥 암기해 두세요. 뭐 뜻 그런 것도 몰라도 돼요. 얘는 무슨 재단법인 이런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헷갈릴 일이 없어. 외워집니다. 근데 나머지 4개는 뭐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근데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란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상계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않아요. 상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빚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좀 까주는 거야. 좀 무식한 표현인데 빚을 어떤 다른 채무하고 서로 맞바꿔서 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가 월 5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 뭐 비가 새가지고 이 사람이 좀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은 임대인이 거기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30만 원 정도 보상을 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럴 수 있죠. 야 저기 네가 나한테 30만 원 주고 나한테 5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임대료에서 당신이 물어줄 30만 원을 상계하자. 즉 30만 원 까고 20만 원만 줄게. 이게 상계예요. 어렵게 뭐 알 필요가 없이. 그러면 상계에 대한 의사 표시를 했을 때는 누군가가 있죠. 누군가가 있다고. 누군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리고 이 추인도 나중에 알겠지만은 추인도 나중에 추후에 이것을 허락하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추인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란 걸 알게 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 둘 다 포기잖아요. 그래서 뭐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냐면 요거 2개 볼게요. 소유권 포기 있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근데 공유 지분의 포기하고 취득 시효 이익의 포기는 이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왜냐면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뭐 핸드백이라던가 뭐 저기 시계 같은 거 어느 날 실증이 났어. 실제로 그런 사람 없지만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냥 이 소유권 포기라는 건 그냥 자기 거를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 주거나 누가 이익 보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어떤 토지가 있을 때 갑과 을이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자기 소유권 지분을 포기하죠. 그러면 나머지 공유 지분자가 요 공유 지분 비율로 이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기를 하더라도 공유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포기함으로써 그냥 어디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걸 갖게 되죠. 그죠? 이 사람은 단지 포기했다는 의사 표시를 했을 뿐인데 그런 경우에 요게 의해서 어떤 상대방이 뭐 그 권리에 대한 영향을 받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취득 시효의 이익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취득 시효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이회독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취득 시효라는 게 뭐예요? 좀 무식하게 얘기해서 이게 갑토지인데 을이 남의 땅에 20년 동안 뭉개고 있으면 자기 땅 되는 게 취득 시효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20년 동안 있는데 나 여기 원래 네 땅이었으니까 뭐 내가 너한테 지금 취득 시효 할 수도 있지만 나 그냥 이거 포기할래. 나 등기 안 할게 라고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취득 시효를 포기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포기했을 때 그래도 누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 권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2개의 포기는
똑같은 폭이지만 얘네들이 포기함으로써 그 포기에서 영향을 받거나 이익을 보거나 무슨 손해를 보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인데, 소유권의 포기는 그냥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단지 요거 비교만 좀 해주는 거야. 그 느낌을 좀 알겠죠? 느낌만 좀 알면 돼. 그러니까 억지로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라 외우지 마. 외우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앞으로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걸 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 정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하나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거하고 그냥 다르다는 얘기, 그거만 좀 알아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해 안 가도 괜찮아. 이해 안 가도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추이는 알아야 되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요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건 그냥 단순 암기 좀 해보자고요. 요거는 외우기가 되게 쉽잖아.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1, 2강 끝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문제를 접해가지고 되게 좀 생소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푼 거는 단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거나, 내지는 한번 1회독을 끝내고 여러 용어에 익숙해져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답을 못 찾았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다음 기출문제 풀이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